안녕하세요. 장거리 용달입니다. 예, 월요일에는 이제 일요일 오후에 예약을 해둔 코를 타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단가 계산하는 법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은 킬로미터당 600원 이하로는 잘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게 일하고 남지도 않는데 왜 타야 됩니까? 차라리 차를 쉬게 하는 것이 감가상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차를 움직이면은 감가상각을 고려를 해야 되죠. 예. 보통 이제 한 달에 어, 뭐 7,000km에서 10,000km 탑니다. 이 용달은 달려야 돈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저단가로 달리면은 돈이 안 됩니다. 보통 제가 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한 3, 4개월 동안은 뭣도 모르고 막 금액이 비싸다고 막 잡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가령 이제 대충 보면은요, 한 킬로미터당 한 200원 정도가 유지비로 나갑니다. 경유차인 경우. 저는 이제 경유차니까요. 근데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는 킬로미터당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0원, 40원일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거의 운행을 못 하죠. 네. 뭐 어지간하면은 지방에서 달리면은 뭐 하나 잡았다 하면 100km입니다. 상차하고 하차하고 하면 100km 넘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콜 타면은 불안해서 두 번째 콜을 잡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전기차는 지금 이제 남발을 어 그 뭡니까 저기 달고 싶어도 경유차를 달아버리면은 나중에 팔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전기차는 거의 지금 뭐 남발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LPGI라는 요즘 뭐 LPG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차를 하면은 저도 뭐 LPGI 그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 뭐 리콜 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 콜을 14만 원을 받았다고 쳤을 때요. 184km라는 거는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걸 나누기 하면은 내가 몇 킬로미터 이상의 단가로 달리고 있는지 나옵니다. 현재는 뭐 600원 이상이죠. 여기서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거리는 내가 상차지까지 가는 거리가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반경 내가 한 20km를 잡아놨는데 걸렸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거기 상차지까지 가는 거리가 실제로 20km일 수도 있지만 보통 플러스 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km 정도로 오버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184km가 아니고 이 콜은 어떻게 되냐면은 214km가 되는 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잡아야 됩니다. 보통 이래 보면은 주선사분들 보면은 이 화물 시장에 이 한 10% 정도는 콜이 정상 단가 이상인 콜들이 많은데요. 근데 나머지는 아주 불량한 주선사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킬로미터당 400원을 띄우면은 경유차 같은 경우는 뭐 한 200원 킬로미터당 200원 정도밖에 남지를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조선사분들은 좀 아주 불량한 업체죠. 이 화물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이 화물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화물인들은 단합이 안 됩니다. 모두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협력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러한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청주에 11시 30분쯤에 하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콜을 봤는데요. 한 30분쯤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콜이 없습니다. 전부 뭐 똥단가만 올라오고요. 예. 그래서 청주 쪽에서 움직이려면은
음성 쪽으로 움직여도 되지만은 천안 쪽으로 가는 게 더 콜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안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주변이 그 위쪽으로는 좀 콜이 좀 많죠. 그래서 조금 자동 배차를 세팅을 해 놓고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가다 보면은 반경이 바뀌기 때문에요, 자동 배차가 걸려듭니다. 10km쯤 갔을까요? 예. 대구 가는 콜이 하나 뜨더라고요. 역시나 믿을 건 자동 배차입니다. 예,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뭐 대충 한 700원 정도 나오는 콜인데,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은 보통 그 시간대면은 내착이 나와야 되는데요. 내착이 나와야 제가 조금 편하게 하행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이제 공간이 남으면은 혼적 하나도 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당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내려가야 되죠. 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냥 잡히면은 내려오면 됩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대구 간다고 돼 있네요. 예, 묘목인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네, 주소 줄게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네. 면목 싣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네. 상차에서 가고 있는데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사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4시 전엔 도착하네, 그죠? 4시 전에는 어지간하면 도착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 그러니까는 3시간 걸린다 그래도 뭐, 예. 뭐 2시 50분, 3시 50분 정도 되겠네. 3시간, 넉넉하게 3시간 잡으면 예, 예, 4시 예. 전에는 도착합니다. 예. 예, 그때 예. 예, 뵐게요. 예. 보통 당착 같은 경우는 상차를 하면 하차지에 전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제가 경험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상차지에서 어떤 경우는 대기를 탄다고 1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차지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안 오냐고 하면서 막 성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당착 같은 경우는 가령 내가 출발할 때, 그죠? 예, 상차를 하고 출발할 때 지금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T맵 상의 거리에서 대충 한 30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예, 가령 예를 들어 2시간이면 T맵에서 2시간이면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얘기를 해주면요,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수긍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내착인 경우가 이제 문제죠. 내착인 경우에는 뭐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8시 출근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부득이하고 좀 공장이 아니고 좀 이상한 데인 것 같다 그러면은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엄청난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예, 세종시 쪽에 내착으로 짐을 하나 실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하고 아침에 올라가면서 당연히 8시나 9시쯤 출근을 안 하겠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목장이더라고요, 목장. 예.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우린 거기 11시 출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내가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휴게실에서 버티면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부산에 중학교 2군데 의자인데요. 지금 요번만 가면은 지금 4번째 타는 콜인데요. 여기 또 배차를 받아서, 예, 의자를 중학교인데, 예, 2군데 하차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내려오고 있는데요. 비가 옵니다. 예. 예, 일단 비가 오면은 윙바디인 저로서는 모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좀 중거리지만, 예, 내려왔다가 부산 왔다가 보통 이제 창원 쪽으로 가는 거 하나 타고, 예, 대구 쪽으로 올라가는 코를 타면은 세 콜이 가능하죠.
보통 이제, 이 날씨가 화창하면은 화주분들이 이 카고를 많이 부르는데 비 오면은 윙바디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항상 제가 코를 이래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한 11시쯤에 부산 기장에 하차를 완료했는데요. 코를 봤는데 역시나 콜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창원 가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창원 의창구 파령동 간다고 돼 있네요. 네, 1시부터 상차 가능해요, 사장님. 예. 네, 알겠어요. 1시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요 가깝긴 한데 지금 실어주면 좋긴 한데 10km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 예. 예, 1시에 들어갈게요. 네, 알겠어요, 사장님. 예. 문자 보낼게요. 예. 네.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상차를 해서 창원에 하차를 했습니다. 앞에 분이 누군가 이래 잡았다가 취소를 하셨는데 예, 왜 취소를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가도 계산을 해보면 좋습니다. 뭐 거의 한 8, 900원 나오는데 왜 취소를 하셨나 몰라요. 일단 상차를 뭐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상차를 해서 1시에 들어가서 했는데 바나나 2파레트를 상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창원에 하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 2시 30분쯤에 완료를 했는데요. 자리를 잡고 반경 한 30km 주변에 코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배차는 물론 예,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1시간 정도 봤는데요. 역시 날씨가 화창해지니까 콜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3시쯤 4시쯤 돼 가니까 예, 전부 이제 당일 상차가 내일 상차로 바뀌게 됐죠. 근데 저는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으니까 어쨌거나 무조건 오늘 당일 상차하는 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불안해서 자동 배차 금액도 한 1만원씩 내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보다 보니까 글자 한 개가 글자 두 개로 보입니다. 예, 눈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한 5시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집까지 공차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70km 나옵니다. 그냥 공차로 쏘면 됩니다. 경비는 한 2만원 나올까요? 예,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도저히 안 되면은 그렇게 가야 되죠. 그것도 안 되면은 좀 우회해서 가는 콜을 잡아야 되는데요. 보니까 합천 가는 콜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합천이 우리 집에서 한 30km 되던데요. 조금 우회해서 가면은 근데 문제는 합천에 내일 하차를 하면요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마 합천에 콜이 없기 때문에 또 창원 쪽으로 또 내려와야 되니까 아니면 다시 대구로 올라가든지요. 그래야 되니까 좀 많이 고민됐는데 1시간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공차로 할 것이냐 우회해서 가는 콜을 잡을 것이냐 라는 거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7곳 가는 콜이 하나 뜹니다. 예. 예, 살았죠. 예. 예, 7곳 간다고 돼 있네요. 아, 예, 예. 북삼이고, 문자 찍어드릴게요. 오늘 싣고, 준비는 다 돼 있고요. 내일 아침 8시 반 하차하시면 됩니다. 예. 예, 수고했죠. 예. 인수증과 선착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분들이 뭐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 상관이 없겠지만 예, 인수증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한 달 정도 우리가 보통 기다려 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달 뒤에 결제를 해주는 데도 있고요. 어지간하면 한 7, 80%는 미리 한 달 되기 전에 알아서 결제를 해줍니다. 근데 뭐 한 20, 30% 업체는 한 달이 돼도 결제를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장부나 일지를 적잖아요. 예, 거기서 보고, 한 달이 됐는데도 결제가 안 되면 바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 차량 넘버 뭐 몇 번 몇 번입니다. 하고, 뭐, 본인 이름 물어보면요. 자기들이
맨날 며칠에 가는지 자기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언제 주겠다 하면은 예, 그때 결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선착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선불로 주든지 착불로 주든지인데요. 선불로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불로 주면은 우리가 돈을 미리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물건을 뭐 대충 성의 없이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화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선착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9%가 도착지에 도착을 하고 예, 하차를 해서 하차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뭐 서류에 사인을 받아서 그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내주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결제를 해주는 데도 있고 한 며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착불 같은 경우는 장점이 바로 현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선착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 80%는 하차를 하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보통 입금이 되거나 뭐 조금 안 되면은 그 다음날 된다거나 하는데요. 선착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배차를 받은 시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9시에 배차를 받았습니다. 9시에 배차를 받았는데 3시간이 지나야 거기 가령 예를 들어서 24시 콜이나 뭐 모든 어플이 다 비슷합니다. 위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요. 3시간이 지나야 거기 생계산서를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3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손택스로 끊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손택스 처음에 한번 해보면은 힘들지만 두 번째 할 때부터 수월합니다. 손택스가요. 예. 그러면은 바로 예, 위탁이 아니고 내가 바로 예, 국세청에서 끊는 거기 때문에요. 금방 확인을 시켜주면은 바로 결제를 받을 수가 있죠. 예, 사장님 차원 같은 기사입니다. 네네. 예, 그 계산서 다 끊어놨는데 오늘 결제되지요? 확인했습니다. 아, 예. 네? 오늘 결제되지요? 아니, 그거 저희 당일 입금은 아니고, 예. 그 계산서를 경리부에다가 넘기고 나서 그걸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금요일이나 돼가지고 한꺼번에 보내거든요. 그래, 요번 주 안에는 되겠네, 그러면. 이번 전에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